지붕 및 방수 구조. 이 부분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맨 처음에 주제 109 지붕 구조 요건 및 물매. 물매가 뭐라고 했나요? 기울기 정도인데 일단 첫 번째 내용 수밀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촘촘한 정도. 내수, 내풍, 내구적인 건 알고 동그라미 2번에 지붕은 가벼워야 되겠죠. 가벼울 것. 3번에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이 뭐죠? 열을 전달하는 정도. 그러면 지붕은 열을 잘 전달해야 될까요? 아니면 열을 잘 전달하지 않아야 될까요? 맞죠? 햇빛의 영향이 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고 불연제일 것. 4번에 강우 적설량과 관계가 있는데 가능하면 물매가 큰 것이 좋을까요? 작은 것이 좋을까요? 큰 게 좋겠죠. 그래서 빗물도 잘 떨어지고 눈도 스르륵 잘 흘러내려야 되니까 동그라미 5번에 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물매라는 것은 45도 물매, 여기 얼마? 10cm 물매라고 하는데 45도 해서 딱 경사졌을 때를 어떤 물매? 대물매라 했고 대물매 45도 경사보다 더 큰 거는 den물매. 다음 물매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러면 뜬물매 이런 표현들도 사용을 합니다. 다음 물 지붕의 상태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슬레이트 같은 거 많이 본 적 있죠.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에서 이런 슬레이트도 있고 듬성듬성한 슬레이트도 있더라. 그렇다면 어느 게 더 물매 지붕으로서 역할이 좋을까요? 촘촘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듬성듬성한 게 좋을까요? 지붕으로서 슬레이트를 사용한다면 이런 형태가 좋을까? 이런 형태가 좋을까? 그때 이유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즉 부재의 사이즈가 어떨수록 부재 사이즈가 아무래도 큰 거보다는 작은 것이 지붕 재료로서 더 좋더라. 왜냐하면 여기 비가 오게 되면은 얘는 금방금방 차가지고는 넘쳐 흐르는데 얘 같은 경우는 빗물이 고일 수 있는 시간이 길죠. 그러니까 얘는 비가 쓸 확률이 더 높고 슬레이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못을 이래 박잖아요. 못을 박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못이 들어가는 곳 자리라든지 여기 영향을 주는 영향이 더 많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것, 작으면서도 경사가 큰 것, 그게 물매로서 더 좋다고 합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에 예제 1번 지붕 구조의 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에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어떻게? 크게 한다. 왜냐하면 지붕 면적이 높게 되면은 지붕이 있는데 나는 지붕 재료를 굉장히 촘촘하게 한 것도 있고 지붕 재료를 듬성듬성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쪽이 지붕의 재료로서 더 적합할까요? 촘촘한 것 아니면 듬성듬성한 것? 지붕 재료로 적당한 것은 요런 부재. 왜냐하면 촘촘한 것은 전부 다 이 간격과 간격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다?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들. 그래서 큰 것을 듬성듬성하게 해서 가누면 경사지게. 그러면 물이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지붕의 재료의 크기가 작으면 뭐라 했습니까? 전부 다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죠. 그러면은 빨리 내려가는 게 더 나을 테니까 물매는 크게 한다 라는 말이죠. 3번 강우와 적설량이 많은 지붕. 그럼 빨리 흘러내려야 되니까 물매는 커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수평 수직거리 같은 것 10cm 물매라고 하는데 수평거리 수직거리가 같은 것을 무슨 물매? 되물매. 4번이 틀렸죠. 된물매라고 했네요. 되물매죠. 된물매는 더 큰 거죠. 45도보다 큰 각. 5번에 물매는 직각삼각형 수평거리 10에 대한 수직 높이 비로 표시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하단에 그림 보니까 기와 가락 있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와 가락은 어떻게 생긴 것을 기와 가락이라 하죠? 요즘에 사실 기와를 많이 올리지 않기는 하는데 평 있기는 말 그대로 기와와 기와를 읽을 때 평으로 읽는 것. 기와 가락은 어떻게? 이렇게 걸리게 있는 것. 다음 뒷면 178페이지. 좀 천천히 하면서 문제 있는 거 좀 다 보고 할게요. 그때 추석이라고 해서 조금 단축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분량은 많이 안 돼. 그래서 좀 촘촘히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지붕재의 재료적 특성과 지붕 기울기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 평기와와의 기울기는 4대 10. 사실 이렇게 넣으면 사실 알 수 없죠. 일단 이럴 때는 넘겨야 되겠죠. 2번에 지붕 면적이 크면 기울기를 갚아놔야 되겠죠. 3번 대형 소형 슬레이트. 요걸 말하죠. 얘가 대형 슬레이트, 얘가 소형 슬레이트. 그럼 3번 대형은 소형보다 물매가 크다. 맞나요? 맞죠. 야가 더 지붕으로서 낫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안 좋으니까 뭐로? 물매라도 커야지. 빨리 흘러내려가야 되니까. 때문에 3번 대형 슬레이트는 소형보다 물매가 크다. 맞죠? 대형 슬레이트는 대형이 소형보다 물매가 크게 해야 되는. 잠시만요. 대형 슬레이트는 대형이 소형보다 물매가 작다. 잠시만. 잘못됐습니다. 요게 못이 다시 설명이 반대로 됩니다. 소형 슬레이트와 대형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못을 박죠. 못을 박는데 물이 들어가는 위치는 얘가 구멍이 뚫혔으니까 요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물이 들어가면 똑같은 비가 왔을 때 쳤을 때 얘는 쉽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물이 잘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깊이가 있다 보니까 물이 덜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더 물이 잘 안 새. 때문에 얘를 경사를 급경사, 즉 물매를 더 크게 해줘야 되더라. 다시 소형 슬레이트, 대형 슬레이트, 어쨌든 슬레이트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못을 박아주게 되는데 못을 박을 때 소형은 물이 금방 차 넘쳐버리니까 못 속으로 빗물이 잘 들어가고 대형은 물이 당겨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물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보다는 소형을 급경사를 줘서 물이 빨리 흘러내리도록 급경사를 주고 물매를 크게 때문에 동그라미 3번에 대형 슬레이트는 소형 슬레이트보다 물매가 조금 더 작아도 되더라. 4번에 지붕 기울기는 다양한 지붕의 형태라든지 성질, 강우량의 영향이 결정이 되고요. 5번도 맞는 말입니다. 다음 갈로 3번에 경사 물매 조금 요거는 수치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몇 번 좀 달아서 나왔는데 동그라미 2번 바로 볼게요. 지붕이 특별한 말이 없어.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물매는 얼마? 50분의 1 경사도가 50분의 1로 해주고 기억에 평익기는 그냥 두 개 있는 겁니다. 평익기 할 때는 경사가 얼마? 2분의 1 니은에
3분의 1은 기와 지붕과 아스팔트 싱글. 디귿에 금속이 들어가면은 얼마? 4분의 1. 요거 3개 정도. 아무 말 규정이 없으면 50분의 1, 평은 평 2분의 1. 금속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4분의 1. 요렇게만이라도 구분을 해주세요. 다음 180페이지. 180페이지의 110 주제 아스팔트 싱글 공사. 갈로 1번에 아스팔트 싱글 자재는 두루마리 형태로 세워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 형태는 눕혀서 보관을 한다, 세워서 보관을 한다. 세워서 보관을 합니다. 다음 갈로 4번에 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걸몰 못은 아연 제품 또는 아연 도금 제품을 사용하고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는 못질을 하지 않는데 못은 싱글의 모서리로부터 얼마 지점의 위치? 50mm 지점의 위치. 다음 갈로 6번. 지붕할 때 지붕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아스팔트를 깔 때 어떻게 깔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깔아야 되죠. 왜냐하면 빗물이 내려왔을 때 흘러내리고 만약에 얘가 방향이 반대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비가 흘리다가 요 사이에 다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겹침의 폭은 얼마? 50mm 그거는 못 박을 때 100mm. 여기 100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붕 너레스의 설치는 아스팔트 싱글 작업은 지붕 경사면과 직교면으로 하되 대각선 방향은 지붕의 상부 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내가 작업을 할 때 위에서 작업하는 거 아니죠. 하부 쪽 방향이 아니고 여기서 올라가야 되니까 상부 쪽 방향으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옆에 예제 5번을 같이 볼게요. 아스팔트 싱글 공사 옛날 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두루마리 형태의 제품은 변형을 방지 눕혀서 세워서 보관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처리 지붕 배수 할게요. 일단 비가 온다고 치면은 여기를 뭐라 합니까? 처막, 홈통. 여기 지붕 경사면입니다. 얘가 지붕이고 비가 오게 되면은 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쵸? 그리고 장식도 하나 해주고 빗물이 또 이렇게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뭐라 합니까? 모아졌는 빗물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처마에 빗물이 고이면 그렇죠? 물을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니까 얘는 무엇이 되냐면 깔때기 홈통. 다음 어느 곳을 지나서 예쁘게 장식했는 장식 홈통을 지나서 밑으로 쭈루루루룩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를 뭐라 합니까? 선홈통. 얘네 둘 사이는 간격을 얼마 정도 띄워달라? 네, 3cm. 즉 3cm 정도는 간격을 달라. 물이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여기 예전에 옛날 집 같은 데 보면은 돌멩이 이렇게 놔뒀죠. 또는 밑에다가 구멍을 움푹 패놓은 곳도 있습니다.
얘를 뭐랍니까? 낙수바짓돌. 이런 표현들 쓰죠. 요 물이 지나 내려오는 경로. 다음, 이 선원통을 할 적에 겉으로 드러나 노출도 있고 비노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관리한다는 입장을 봤을 때 노출을 해야 될까요? 비노출을 해야 될까요? 노출 배관으로. 그래야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 가능하니까. 그래서 홈통 배치 유형에서 동그라미 하단에 그림 보니까 안 홈통이 있고 밖 홈통이 있는데 유지 보수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밖 홈통을 하는 것이 좋더라. 다음에 뒷면 1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처마 홈통의 경사는 선 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요거죠. 처마 홈통의 경사는 선 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두어 제작한다. 만약에 여기 수치가 예전에는 400분의 1, 200분의 1이라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옛날 그 지문 같은 거 보면 있거든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충분한 경사, 물만 잘 내려오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부분들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5번에 선홈통 하부는 건물의 외부 방향을 물을 배출하도록, 이런 보기 속으면 안 되죠. 얘가 요래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경사를 바깥쪽으로 둔다, 안쪽으로 둔다? 바깥쪽으로 둔다라는 말입니다. 바깥으로 꺾어 마감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갈로 2번에 물처리 과정 있죠. 처마, 깔때기, 장식, 선, 낙수바짓돌. 갈로 3번 처마 홈통의 신축이음. 신축이음은 이 처마 홈통의 옆에 쭉 지붕 저쪽으로 해가지고는 쭉 가겠죠. 연결하는데 그 이음 간격은 얼마 정도로? 15m 간격으로. 다음 갈로 4번 손업통. 상하부는 얘가 움직이니까 고정을 해야 되겠죠. 고정을 하는데 상하부 고정하고 요 사이는 얼마 미리 간격으로? 1500mm 간격으로. 다음 처마홈통 이음 길이는 112주제에 동그라미 1번에 뒷면 뒷줄 합니다. 처마홈통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무슨 이음? 연기이음. 연기이음이 어떤 거였습니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날 때 이렇게 이어주는 작업. 이게 연기이음 모서리 부분에. 다음 동그라미 4번. 5번 내용이 좀 중요하죠. 동그라미 4번을 봤을 때 처마 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홈통의 요 외단부의 높이, 요거를 말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요 말대로 그려볼게요. 처마 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 홈통 25도는 볼게요. 요래 간다는 말이죠. 비가 내려오면은 이 처마 홈통이 빗물이 쌓일 것인데, 일단 결론은 얘가 높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얘보다 높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낮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낮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다면? 그렇죠. 만약에 얘가 높다면 물이 내려오다가 요렇게 항상 적겠죠, 여기가. 그럼 물이 샌다는 말이야. 그래서 얘를 낮춰주는데, 낮춰주는 높이를 봤을 때는 최소 얼마 미리? 25mm 낮게 해주던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주랍니까? 얘를 25mm 낮게 하든지, 아니면 처마 홈통 폭에 얼마? 그쵸. 12분의 1만큼 낮게 해달라. 둘 중에 큰 값, 작은 값? 큰 값 이상으로 낮게. 얘를 계산했더니 만약 이 값이 30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가 가능하면 낮은 게 좋죠. 물이 바깥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했더니 30이 나왔어. 25가 나왔어. 어느 값 이하로? 30. 얘 차에 30만큼 버려달라는 말이고,
만약에 얘가 10이 나왔어. 계산했더니. 그럼 둘 중에 어느 값으로? 25mm만큼 최소 낮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최소 25mm 하든지 아니면 첨화음통 폭의 12분의 1 중 큰 값보다는 더 낮게. 다음 동그라미 5번. 첨화음통의 이음부는 겹침 이음 부분이 최소 30mm 이상, 연결 철물은 50mm 이하의 간격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겹침 이음 부분이 최소 30mm 이상. 이 첨화음통 할 때 한 개로 쭉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15m 간격으로 신축해주려 했었죠.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연결되는 것은 30mm 이상이 되게 해주고 겹칠 때는 다음 걔네들의 연결 철물은 어떻게 해주랍니까? 첨화음통 두 개가 연결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요거는 얼마? 30mm 이상으로 해주고 얘네들 연결해주는 철물은 어떻게? 50mm 이하 간격으로 촘촘하게 박아달라는 말이죠. 다음에 하단에 주제 113 지붕공사의 선홈통. 동그라미 1번에 선홈통 거리의 설치는 상단 하단에 요거 상하단에 고정해주고 1500mm 요거 간격으로 고정해주려 했었죠. 그거 말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에 선홈통과 벽 사이 간격은 얼마 cm? 3cm 이상 해달라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에 모든 여기 앞에 뭘 달아달라? 여각이 달아달라는 말이고 45도 경사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달라는 말이고 최장 길이는 가능하면 3000mm니까 몇 미터 이하로? 3m 이하로 해달라는 말입니다. (184페이지) 예제 6번 같이 한번 볼게요. 지붕 및 홈통 공사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동그라미 1번. 평지붕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평. 2분의 1이었죠. 동그라미 2번. 평입기 금속의 지붕 물매는 평입기 금속 지붕. 이래 가면은 금속은 4분의 1이랬는데 맞는 것 같긴 한데 앞에 평입기 그러면 앞쪽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얘 또한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2번 모르면 일단 놔두더라도 동그라미 3번에 지붕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50분의 1 이하의 경우로 별도 지정이 없을 때는 120분의 1 이내가 돼야 된다 했는데 240분의 1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시방서에 나온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알기가 어려워 사실은. 동그라미 4번에 첨화음통의 이음부는 겹침 이음 부분 최소 30mm 이상 제작하고 연결 철물은 얼마로? 50mm였죠.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선음통 최장은 3m였죠. 그러니까 굳이 수업하면서 이 수치 막 하나하나 하는데 굳이 해야 될까? 왜 그럴까 싶기도 한데 이게 지붕 파트에서는 이렇게 수치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익혀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115 주제 동그라미 1번 보시고 2번에 첨화음통 연결관과 선음통 연결 부분의 겹침 이음 최소 얼마 미리 이상? 100mm 이상. 요건 또 무슨 말이냐면 첨화음통과 선음통, 첨화와 선음통 이 장식이 없다라고 쳤을 때 바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해달라는 말이냐면 보고 첨화에 있는 물이 바로 연결되어서 밑으로 선으로 갈 때 선홈통으로 갈 때 얘네들이 서로 겹치는 게 얼마? 요게 100mm 이상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다음 방수 구조. 방수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최근 에일까지 여러 회 거쳐서 나왔습니다. 그럼 알아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공법에 멤브레인이 막이라는 뜻이죠. 여러 막 하는 거. 루핑, 시트 이런 것들 여러 겹으로 쌓는다는 의미이고요. 시멘트 액체 방수는 말 그대로 방수 능력 있는 시멘트를 바르는 것인데 실내용일까요? 실외용일까요?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실내용. 기억해 놓으세요. 침투성 금속파 실링 있고요. 실링은 전체 방수하는 거 아닙니다. 시멘트는 전체 바르고 아스팔트 루핑이다 아스팔트 전체를 바르는데 실링 방수는 어떤 방수? 국부적 방수. 그쪽에만 비가 샌다 거기 가서 딱 채워주는 것. 다음 185페이지 시공 부위의 상단에 지하실에 안방수, 바깥방수 나오는데 중요하거든요. 저 뒷페이지 나오니까 안방수, 바깥방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시공 방식의 간접에 드라이 에어리어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옛날 집 같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옛날식 아파트에 보면은 지하가 없는데 지하 쪽에 창문 달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게 안쪽에 습기 차지만 환기를 위해서 창문 달아놓는 그게 바로 드라이 에어리어입니다. 공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둔 거예요. 그게 환기용입니다. 환기용. 117주제 방수 용어 정의 갈로 1번에 연화점 동그라미 1번에 연화점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액체 상태의 점도에 도달했을 때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체 물질이 액체로 되었을 때의 온도인데 연화점이 높다라는 것은 잘 녹는다 안 녹는다? 고연화점이 있고 저연화점이 있다면 지붕의 재료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연화점이 더 좋겠죠. 지붕은 쉽게 뜨거워지는 재질인데 거기에다 쉽게 놓으면 안 되니까 고연화점 재질로 해주어야겠더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3번에 같이 보게 되면 더운 지역은 안 그래도 뜨거우니까 잘 녹으면 안 되는 고연화점, 추운 지역은 저연화점. 동그라미 4번에 옥상 방수를 하는 것은 빛에 놓은 것을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입도가 크다는 것은 침입을 잘한다는 말은 그쪽에 잘 녹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침입도는 크고 연화점은 어떤 것? 높은 것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화점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서 내리겠죠. 흘러내립니다. 다음 방수를 할 때 가열공법과 냉공법이 있는데 가열공법을 요즘 많이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용융 끓이는 기계를 갖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그 도로 아스팔트 공사할 때도 예전처럼 막 끓이는 기계 갖고 가면서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죠. 그냥 기계로 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열공법은 거의 하지 않고 냉간공법을 쓰는데 그럼 이거는 차가운 상태에서 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냉간이라고 하면은 상온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86페이지에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스팔트 재료가 3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용어에서는 살짝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2번에 3번 3가지 고색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가장 어떻다? 낮은 것. 연화점이 낮은 것은 잘 흘러내리니까 활용도는 낮겠죠. 그래서 가격도 쌉니다. 조금 더 좋아진 거 블로운 아스팔트 마찬가지 연화점은 다소 높습니다. 다소 높고 동그라미 3번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내열, 내구, 탄성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가장 고가이더라. 동그라미 4번에 아스팔트 루핑, 블로운 아스팔트를 피복시키고 맞죠?
아스팔트 펠트는 누구를?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피복시켰대. 두 개를 구분해달라는 말입니다. 아스팔트 루핑은 누구? 블로온 아스팔트. 아스팔트 펠트는 누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각각 피복되는 게 다르다는 말이죠. 동그라미 5번에 프라이머는 무슨 뜻이죠? 접착제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스팔트를 바를 때 액상 재료로서 접착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 7번 한번 보세요. 아스팔트 방수에서 바탕면과 방수층이 부착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 내용이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쪽에 무엇이 이렇게, 그러니까 얇게 많이 아는 게 사실 중요해요. 시설은 시설은 나오는 시험 범위가 이 교재 1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명시된 거 보면은 시방서예요. 시방서는 공사의 계략적인 것을 주르르 나열해놨는 것인데 따지면 어디서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때문에 깊게까지는 몰라도 얇게라도 계속 봐주셔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주시고 고득점이 나오면 참 제일 좋기는 한데 참 이게 내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다음 118 주제 아스팔트 방수 공정. 공정하는 순서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방수하기 전에 전 작업을 했을 때 바탕층 처리부터 해야 되겠죠. 바탕층 처리를 할 때 뭐 제거할 거 제거하고 치울 거 치워주고, 그리고 실링 작업이 어디에 포함되냐면 바탕층 처리에 들어갑니다. 실링 작업이 아까 뭐라 했었죠? 그죠, 국부적인 보수해 주는 거. 구멍이 좀 패인 곳이 있다면은 거기다가 실링 처리를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즉 바탕층은 누구를 말하냐면 구조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 이 바탕층을 평탄해야 좋겠죠. 평탄하긴 평탄하되 어떻게 평탄해야 된다? 거칠면서 평탄하게. 그래야지 프라이머를 바를 때 잘 발려질 수가 있습니다. 거칠게 처리하고. 다음 방수층을 건조하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분하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건조하게 할 때는 방수는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아스팔트 도막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방수층을 건조한 면에서 방수를 하려고 하면은 둘 중에 누구일까요? 아스팔트 도막 방수 할 때는 방수층을 건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줘야 되고, 수변할 때는 시멘트 액체 방수. 왜냐하면 시멘트 자체가 기경성 물질입니까? 수경성 물질입니까? 수경성이죠. 수경성이란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물이 있어야지 반응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변한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건조해야 되는 이유가 뭘 발라주냐면 아까도 했지만 프라이머를 발라주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머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건조해야 되더라. 다음 방수하고 난 다음에는 보호층을 주게 되는데 보행용도 있겠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비보행용도 있겠죠. 보행용이라면은 보호층을 둬야 될까요? 안 둬야 될까요? 보호층을 그러니까 방수까지 했고 이 방수가 잘 굳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녀.
그럼 보호층을 둬야 되겠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지하실이에요. 그럼 굳이 보호층을 둘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갈로 1번에 요번에 아스팔트 방수 공정입니다. 표를 보니까 1층, 2층 쭉쭉쭉 있는데 아스팔트는 멤브레인 방수의 일종이거든요. 여러 막을 둡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다 익힐 그건 아니지만 맨 앞에는 맨 처음 뭘 해야 된다? 프라이머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프라이머 나왔죠. 아스팔트 바르고 펠트, 아스팔트 펠트 도르마리 제품입니다. 요거 깔아주고 계속 적층해서 해주고 얘가 지금 아스팔트인데 보호 마감, 현장 탓을 콘크리트 블럭으로 보호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예제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공 순서. 자, 8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거 바탕증 처리해야 되는 거죠. 바탕증 처리. 두 번째, 프라이머 발라야 되겠죠? 요거 프라이머 작업 해주고, 디귿이 되겠죠? 프라이머 바르고, 다음, 니은에 아스팔트 발라주고, 다음, 리을에 방수지 붙이고, 마지막에는 방수층 누름 작업까지. 그래서 기, 디, 니, 리, 미 순서. 다음 188페이지 루핑 붙임. 잘 모르겠으면 거의 100mm입니다. 서로 가는 간격을 두는데 붙이는 게 100mm인데 일단 니은에 일반 평면부 루핑 붙임을 흘러내려 붙임을 한다. 흘려내린 붙임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붕에다가 지금 루핑재를 붙일 것인데 이렇게 흘러내린 이런 붙임을 한다. 요 말입니다. 흘러내리는 붙임. 요럴 때는 겹치 간격이 얼마 달라 했나요? 100mm. 100mm 달라고 했었죠. 근데 부득이하게 흘러내린 붙임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붙임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물이 쉴 수 있겠네. 그쵸? 그러면은 100mm보다 더 겹침을 많이 줘야 될까요? 적게 줘야 될까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얼마 mm까지? 150mm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디귿인 것 같아요. 디귿입니다.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하여 물매 아래쪽에서부터 위쪽 향해 붙이고 이럴 때는 100mm 겹침을 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방향이 반대로 된다면 얼마를 해달라 합니까? 150mm로 한다. 다음 갈로 2번에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공정에 보니까 옆에 189페이지 특징부터 볼게요. 기억에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의 장점. 공장에서 떼오는 제품을 그냥 바르는 거거든요. 제품의 규격화, 균일, 비에 상온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공기 단축, 위험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D, 신축성이 있어 균열에 유리하다. 제일 좋은 장점이죠. 하게 되면은, 특히 옥상 같은 데 하게 되면은, 여름에는 무한정 더워지고, 겨울에는 무한정 차가워지니까, 늘다 줄다 할 때는 시트가 좋습니다. 근데 하지 않고 보통 뭐 다른 거, 시멘트 이런 걸 하게 된다면,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 물이 새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니은에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평활해야 돼. 그 A의 평활도가 높아야 되며 프라이머 바르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건조 상태.
다음 B에 복잡한 시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고가이고 D에 교란부가 발생이 되면 그 시트를 다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부적으로 보기만 수리를 할 수가 없어. 즉 결합부 보수가 용이하지 않다. 해서 뒷면 190페이지에 예제 9번 한번 같이 볼게요. 건축물의 방수공법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에 시멘트 모르타르 가격이 저렴 수분 바탕 시공 가능 맞는 말이죠. 2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아까 뭐 1층부터 10층까지 있었죠. 여러 층의 방수제를 적층 시공 그래서 무슨 방수랍니까? 도막 방수라고도 했었죠. 하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시트 방수는 바탕에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어떻습니까? 늙고 줄고 자라니까 강하다. 동그라미 4번 도막 방수는 복잡방 형상에서 시공이 용이하다. 동그라미 5번에 복합방수 보완했으니까 이름이 복합방수겠죠. 아까 동그라미 4번에 도막방수 복잡방형 시공 용이하다고 했었는데 뭐가 살짝 헷갈렸습니까? 시트 방수는 도막 그 형상이 복잡하면 안 돼요. 시트는 쉽게 보시면 그러니까 접착 종이 같은 거 테이프 붙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형상이 너무 들락날락 거리면 이게 쭈글쭈글하게 잘 안 붙여지거든요. 얘는 도막 방수예요. 그냥 이 용제 같은 거 녹여서 바르는 것. 얘는 복잡방 형상 괜찮고 시트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복잡방 형상이 잘 되지 않고 순간 여기 똑같이 보셨죠? 도막 방수 거의 페인트 받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예제 10번 한번 같이 볼게요. 루핑 붙이는 거거든요. 요거 시트 같다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일방 평면부 붙임, 흘려 붙임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2번 정상적으로 붙이고 있다면 얼마 미리? 100mm 간격으로. 3번에 볼록, 오목 왠지 요것은 모서리 부분으로서 조금 결합부에서 이게 좀 하자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죠. 그래서 볼록, 오목 부분은 일방 부보다 붙이기 전에 300mm 정도의 균등하게 한 번 더 붙임한다라는 말입니다. 4번 원칙적으로 물 흐름 고려하고 물매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향해 붙인다. 루핑은 원칙 물매를 고려하여 위쪽에서 아래쪽이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붙이고 요래 붙이고 이렇게 겹침해야 되잖아. 내가 작업하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죠. 5번에 치켜 올림부 루핑은 오목 같은 위치 맞는 말이겠죠. 다음 191페이지의 상단 합성 고분자기는 뭐 어떤 거가 주로 있을까요? 그 고무 같은 재료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합성 고분자기 시트 방수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종류가 보니까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황 고무계 시트 방수. 가황은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황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황의 화학기호가 뭐예요? S거든요. 그리고 표에 보면 가황은 전부 그래서 S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황이 첨가된 것이라는 말이고요. 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192페이지에 다른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만 미음의 미음 보겠습니다. 192페이지의 미음 시트 상호간 접합폭의 종행으로 가항 고무계 시트 방수는 얼마 미리? 100mm. 비광은 얼마 미리? 70mm로. 어떤 물질에 황이 들어가면 그 물질의 상태가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황이 들어가면 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겹침 이루는 길이를 많이 주는 거고
상대적으로 황이 없는 것은 비광은 70mm까지 줘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유는 그겁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넘어갈게요. 조금 쉬다 가겠습니다.